점심 한 끼가 티라미수 한 조각. 97세 서울대 전 총장의 건강 비결이 고작 밥 적게 먹기였다고요?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초절식 몸에 해롭다는 말도 많지만 오히려 심장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게 먹는 건강한 식사일까요? 오늘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초절식 식습관의 정의와 효과,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실천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40대 이후 혈당 조절, 대사 건강,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만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초절식이라는 말이 들려오면 조금 긴장되시죠? 최근 서울대 전 총장 조한규 박사가 매일 식사량을 일반 성인의 3분의 1로 줄이며 97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 초절식 식단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노화 예방, 염증 감소, 혈당 조절까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식사량만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초절식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40에서 60대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초절식 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초절식이란 어디까지 줄여야 하는 걸까요? 초절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식은 식사량을 적당히 줄인다는 개념이지만 초절식은 한 끼의 기존 식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한규 박사의 식단을 보면 아침엔 빵 한 조각과 주스, 점심은 티라미수 한 조각과 우유, 저녁도 매우 소량으로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먹고 어떻게 버티나 싶지만 이 식습관을 60년 가까이 유지하며 97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절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서 세포 노화 방지와 염증 수치 감소, 혈당 안정화 등 다양한 건강상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세포 재생 능력과 대사 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사 방식이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간 칼로리 제한을 적용했을 때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심혈관 질환과 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렇게 적게 먹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체가 새로운 섭취 패턴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활력과 집중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과 아디포넥틴 같은 대사 관련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체내 에너지 활용 효율이 높아지는 변화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초절식이 마치 마법처럼 무조건 건강을 보장해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먹고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 초절식의 과학적 효과 정말 건강에 좋은가요? 초절식은 단순히 적게 먹자는 다이어트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다시 세팅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30에서 40% 줄인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보다 수명이 20에서 30% 길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실험 대상이 동물이지만 세포 노화 지표와 염증 반응이 인간과 유사하게 변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활성산소 생성이 억제되며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12개월간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는 하루 섭취 열량을 평균 25% 줄였을 때 HOMA-IR 인슐린 저항성 지표와 C 반응성 단백질처럼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시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이 45세였음을 고려하면 중장년층에서도 칼로리 제한이 대사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는 기초대사량이 서서히 감소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 더 주목해야 합니다. 초절식을 통해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원활히 들어가 당을 안정적으로 소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2형 당뇨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하루 열량을 20% 줄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모두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렇게 칼로리를 줄이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지나친 칼로리 제한은 근육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총 열량을 줄이더라도 단백질 비중을 높이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챙기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걷기를 더해주면 근육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관찰은 오토파지, 즉 세포 내청소 작용의 활성화입니다.
일본의 연구진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끼를 평소보다 40% 줄여 16주를 보낸 성인 참가자에게서 오토파지 관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해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 더 빨리 제거되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손상된 단백질이 줄어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절식은 대사 효율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무리한 열량 제한은 오히려 근육과 면역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초절식을 건강하게 실천하는 방법. 초절식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에 좋다는 연구가 있어도 갑작스럽게 점심을 티라미수 한 조각으로만 대체한다면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식사량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가장 추천되는 시작 방법은 한 끼 식사량을 기존의 70% 정도로 줄이고 몸이 적응하면 점차 50% 수준까지 줄여보는 것입니다. 이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채소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한 끼 식사를 20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치매 소화효소 작용도 활발해지고 뇌의 포만중추가 자극되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배부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 보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견과류, 계란, 두부, 생선 등은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미네랄이 풍부해 초절식 중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되 소량씩 나누어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초절식의 기본입니다. 운동과의 병행도 중요합니다. 칼로리를 줄인다고 해서 무리한 유산소 운동까지 더하면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데요. 이럴 땐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사람들 중 일부는 2에서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체지방률이 낮아졌다는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빠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대사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렇게 식사량을 줄이면 참다가 결국 폭식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초절식을 시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지만 식욕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식사 자체를 조절하기보다는 포만감을 느끼는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소개드리면 첫째,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위를 부드럽게 자극해 포만감을 조금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식사 전 또는 초반에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배가 쉽게 꺼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입안에서 오래 씹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천천히 하는 사람일수록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4. 누구에게는 위험한 식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초절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절대 혼자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 항암 치료 중이거나 최근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분, 임신부 또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고령이면서 체중이 평균 이하인 분, 이런 경우 무리한 칼로리 제한은 혈당 변동성을 높이거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질병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일 섭취 열량이 권장량의 60% 이하로 떨어지면 근감소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또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장기 아동이 과도한 칼로리 제한을 하면 뼈 성장 속도가 지연되고 비타민 D 결핍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의료진과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최근 6개월간의 체중 변화와 평소 식사 패턴,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기록해 가세요. 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대사량과 영양 상태를 평가해 초절식이 가능한지 혹은 어느 정도의 열량 감축이 안전한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상담 후에도 최소 한 달 간격으로 혈액 검사나 체성분 분석을 받아 대사 지표가 안정적으로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하고 단계별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초절식은 몸에 맞게 조율했을 때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론 및 실천법. 지금까지 초절식의 개념과 효과 그리고 실생활 적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절식은 일반적인 소식보다 강도 높은 식사법이며 둘째, 칼로리 제한은 혈당 조절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리하면 면역 저하, 근감소, 호르몬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단백질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과 걷기 습관을 병행하세요. 다섯째, 절대 혼자 무리하게 시작하지 말고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시행하세요.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의 해답일 수 있다는 사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처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우리가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인의 매일 건강에서는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씩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